안녕하세요. 오늘 그 사념처 명상의 기초원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티 얘기를 좀 했었었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 사념처 명상의 주제어인데, 오늘은 그 사티에 대해서 중요한 단어인 만큼 더 좀 보충 설명을 더 해보죠. 오늘은 첫 번째로 그 사티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사티는 뭐니 해도 우리 부처님의 그 가르침 8정도 중에서 7번째, 삼마사티, 정념으로 등장을 하죠. 자, 8정도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되어 있죠. 정견은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 바른 견해, 정사유는 바른 의도 또는 바른 생각, 정어는 바른 말, 정업은 바른 행동, 정명은 바른 직업, 정정진은 바른 노력, 정념은 바른 마음 챙김, 정정은 삼마사마디라고 해서 바른 집중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걸 이제 사막으로 나눠서 정견, 정사유는 해고, 정어, 정업, 정명은 계고, 정정진, 정념, 정정은 정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막을 우리말로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정견, 정사유는 바른 지혜, 지혜 영역에 속하는 거고, 정어, 정업, 정명은 바른 어떤 그 생활, 태도, 이걸 얘기하는 거고, 정정, 정념, 정정은 수행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 부분.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수행 부분에 세 가지가 있죠?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돼 있는데, 정념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죠? 정념은 수행 부분에 해당하는 정정진, 정념, 정정의 가운데에 위치해서, 자, 가운데에 위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 8정도를 나열하실 때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에 있는 건 항상 어때요? 균형자 역할을 하고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되겠죠? 어떤 연결을 고리 역할을 해주고.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정념, 삼마사티는 앞선 정정진, 바른 노력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뒤에 오는 바른 고요함, 바른 집중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이제 8정도에서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띠는 5근 중에서는 세 번째 염근으로 등장을 하죠. 5근은 믿음, 신근, 노력, 정진근, 사티, 마음챙김, 염근, 그 다음에 사마디, 정근, 해근, 빠냐,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몇 번째 나옵니까? 세 번째 나오죠? 마찬가지로 염근은 5근의 중심에 위치해서 다른 요소들을 역시 균형을 잡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5근은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명상가한테 필요한 5가지 덕목, 5가지 요소예요. 마찬가지로 보세요. 염근은 5근에서 앞선 정진근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뒤에 오는 사마디, 정근의 발생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8정도에서 보세요. 정정진, 정념, 정정 나왔었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정진근이 나오고 염근이 나오고 정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근에서는 염근은 앞선 정진근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정근, 사마디, 집중의 발생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칠각지에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칠각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각지, 탁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칠각지는 다음에 상세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깨달음에 필요한 7가지 요소예요. 그 중에서 특이하게 팔정도와 오금과 달리 칠각지에서는 염각지가 맨 앞에 등장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띠는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는 악의를 뿌리 뽑을 수 없고 부지런함과 분명한 알매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시 우리 염초경의 우리 정의 부분을 기억을 해보시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5가지가 이제 관찰하면서 아누빠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아따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삼빠잔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는 사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위네야가 있었죠. 사띠는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은 어떻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삼빠잔냐하고는 다른 거라 그랬죠. 그 탁 알아차리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 탁 알아차리는 그것만 가지고 악의를 뿌리 뽑을 수 있겠어요? 부족하죠? 그러니까 부지런함과 분명한 알매 뒷받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거롭지만은 부처님께서 그 정의 규정에 아따비라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요소도 말씀하신 거고, 삼빠잔냐라는 분명히 알아차리라는 알고 있으라는 그 요소도 말씀하신 거라 그 말씀입니다. 8정도의 정념, 빨리어 원어로 이제 삼마 사티인데, 정념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정신적 요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8정도를 보면요, 이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것도 보면 앞에 다 이게 반복해서 바를 정자를 붙여놨죠. 요거는 빨리어에서 삼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번역해 놓은 거예요. 한문으로. 근데 8정도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그 삼마는 바르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부탁해 세계에서는 삼마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면 삼마 사티 7번째 나오면요, 그 삼마라고 하는 의미는 perfect, wholesome, 완전하고 완전히 구색이 갖추어진 이런 의미거든요. 그 의미 뭐냐면 삼마 사티를 얘기하지만 나머지 7개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건 삼마 사티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맨 앞에 정견이 나오잖아요. 그걸 빨리어로 삼마 디티라고 하는데, 바른 견해가 되려, 삼마 디티, 바른 견해가 되려면 나머지 7개가 갖춰지지 않으면 삼마 사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8정도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단선적인 길이 아니라 아리야 아탕기카 마카라고 해서 노블 에이트 폴드 패트라고 그랬죠? 8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순환 논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 8정도의 바른 정념이 되려면 나머지 것들을 무시해서는 바른 정념이 안 되는 겁니다. 단적으로 이런 우리가 비유를 들 수가 있죠. 그러면 뭐 명상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지. 사티가 아주 굉장히 아주 사티가 깨달음에 이어지게 하고 아주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금고털이, 소매치기, 얼마나 그런 사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냥 고도의 그 알아차림, 그죠? 남의 물건 소매치기 할 때 그 고도의 알아차림. 그보다 더한 사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놈들은 다 깨닫게? 그건 사티긴 사티지만 소위 미차 사티라고 하는 거예요. 미차 사티. 잘못된 사티. 삼마 사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서양에서 아시다시피 한 20-30년 전부터 마인드풀니스 명상 열풍이 불고 있죠. 그리고 기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아주 명상, 마인드풀니스 명상, 마음챙김 명상이 열풍이 불어서 그게 우리나라에 역수입이 되고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본떠서 기업들에서 많이 마음챙김 명상을 강의를 하는데, 수행을 시키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사람들이 이게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사티, 마인드풀니스만 하면 그게 만병통치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요즘에 뭐 그냥 마음 챙김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소위 요즘에는 이게 마인드풀리스 명상, 마인드풀리스 사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소위 홀리스틱 마인드풀리스를 해야 된다. 전체론적 마음 챙김 명상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생활도 바르게 해야 되고 말도 바르게 해야 되고 생각도 발라야 되고 적정하게 이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마인드풀리스 명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된다고요. 결국은 뭐예요, 그게? 부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예를 들면 사티만 줄창 가지고 있으면은 깨달음을 이룰 거야 라고 했으면 피곤하게 팔 정도 얘기를 안 했겠지. 이 대목에서 여러분한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명상가로서 명상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팔 정도 중에 지금 하나만 붙들고 있는 거죠. 그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명상, 정념, 삼마사티를 계속 하지만 견해도 발라야 되고 생각도 똑바로 해야 되고 바른 말도 해야 되고 바른 행동도 해야 되고 바른 직업도 가져야 되고 바른 노력도 해야 되고 바른 안정감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갖춰져야 비로소 제대로 된 마음챙김 명상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티명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념처 명상의 기초원리, 그래서 사티파타나 수타, 염초경 해설을 하고 있죠. 그것은 팔정도 중에 정념, 그 부분만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뭐 이제 이해하시겠죠.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팔정도의 정념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정신적 요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결론적으로, 팔정도의 정념, 삼마사티는 팔정도의 나머지 7가지가 갖추어진 상태에서의 사띠를 가르치는 것임에 특별히 유의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 꼭지를 해보죠. 네. 우리 경에 나오는, 뭐 경이라는 게 다 부처님의 말씀이시니까, 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이 사띠를 비유하신 비유들이 있어요. 이 비유를 보면 부처님은 참 대단하신 그 설법가이시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한테 그 좋은 정보들, 좋은 시사점들을 주셨잖아요. 사띠를 어떻게 비유하고 계신지를 봄으로 해서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경에서는 곡물이 익었을 때 소들이 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목동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곡물을 수확한 후에는 목동은 편안하게 나무 아래에 누워서 멀리서 소를 바라보죠. 그죠? 자, 우리 요즘 뭐 도시 생활을 대부분 하시니까 뭐 이런 비유가 잘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소들은 그 곡물을 좋아하죠. 곡물도 좋아하고 싱싱한 풀도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밭이나 논에 벼나 보리를 키울 때 소를 가만히 거기다 놔두면 맛있는 음식이 그냥 잔치가 벌어졌다고 다 뜯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감시하는 목동은 계속 그 줄을 잡아당기고 못 들어가게 하고 뭐 겁도 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가을이 돼서 추수를 다 하고 이제 밭에 그냥 그 밑둥이만 남아 있을 때 그때는 뭐 소들이 그 밭에 들어가서 따먹을 곡식이 없으니까 곡물이 없으니까 목동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먹는 대로 그냥 놔두자. 그리고 시원한 그늘 밑에 누워가지고 뭐 이렇게 멀리서 소들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겠죠. 소들이 멀리 도망가지 않나, 누가 훔쳐가지 않나, 아주 느긋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티를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 일맥상통한 얘기죠. 사티를 하면서 동동동동거리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렇게 전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티는 이처럼 편안하고 멀리에서 바라보는 것에 비유라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요. 또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외과 의사가 상처에 대한 후속 처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증상들을 모으는 것에 사티를 비유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어떤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죠? 아주 중증 환자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의사가 이제 출동을 해서 환자를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도대체 증상이 뭔지를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약도 쓰고 뭐 꼬매든 뭐 약을 뿌리든 뭐 인공호흡을 하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띠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 뭔지를 그걸 모으는 그 단계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진료에 3단계가 있죠. 증상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방을 하죠. 사띠는 치료 단계는 아닙니다. 치료 전 단계에 증상을 진단하는 단계인 거예요. 아시겠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치료하는 단계는 그거는 이제 삼빠잔냐와 지혜 단계인 거죠. 네. 사띠는 후속 행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는 겁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비유가 참 재밌는 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띠는 코끼리의 목이다. 지금 이제 댁에 계신 분들이 뭐 인터넷을 찾아보시든 아니면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든 코끼리를 그려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되게 웃겨요. 코끼리에 목이 없어요. 목이 있나 한번 보세요. 목을 찾아보세요. 목이 없습니다. 바로 몸에 머리가 달려있지. 뭐 굳이 그 머리하고 몸 사이를 뭐 5cm든 10cm든 그걸 목이라고 한다면 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왜 코끼리의 목이라고 하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코끼리가 가만히 행동하는 걸 보세요. 뒤에서 뭐 사자가 온다든가 뭐 총소리가 난다든가 그러면 걔네들은 목이 없기 때문에 목을 돌릴 수가 없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몇 톤 나가는 몸을 천천히 해가지고 몸을 돌리지. 자기 주의를 끄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목만 돌리지 않고 몸 전체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자, 코끼리의 목은 당면한 사물에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사띠의 성질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띠를 할 때는 온전히 거기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전설처럼 이런 얘기가 내려오죠. 부처님께서는 어떤 그 주의를 끄는 일이 생기면 목을 돌리지 않고 코끼리처럼 몸 전체를 돌리셨다고 그래요. 그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here and now에 일어나는 것에 온전한 주의를 다 기울이는 거죠. 코끼리의 목처럼 현재의 대상에 지속적이고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붓다와 모든 아라한의 공통된 특성이다. 이것은 뭐 제가 경험한 바기도 한데
뭐 제가 만났던 훌륭한 스님들이 아라한이신지는 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스스로 아라한이라고 하시질 않으니까. 그러나 공통된 건 뭐냐면 항상 겸손하시죠. 겸손하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돼요?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온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귀를 기울이죠. 그죠? 그게 겸손한 거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귀등으로 듣고 답변도 잘 안 하고. 그럼 무시하는 태도죠. 훌륭하신 스님들의 징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온 정성을, 온 주의를 기울여서 그걸 듣고 할 수 있는 얘기를 충분히 해주는 것. 그게 부처님의 태도잖아요. 부처님은 대기설법을 했다 그러죠. 대기설법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도 거기에 맞춰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쉽게 얘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유해서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스님이든 뭐 어떤 분이든 간에 못 알아듣는 답변을 내주신다든가 불친절하게 답변을 한다든가 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스님이나 훌륭한 분이 아닌 거지. 네. 붓다와 모든 아라한의 공통된 특성, Here and Now의 지속적이고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네. 또 이런 비유도 있어요. 기름이 가득한 그릇을 머리에 이고 운반하는, 이거 어때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조금만 주의를 흐트러뜨리면 기름이 엎질러져서 몸을 다 감싸고 눈에 들어가서 그냥 다 넘어지고 뭐 이렇게 돼 버리겠지. 엉망이 돼 버리겠지. 그것은 뭘 가리키냐면 사티의 균형 잡는 특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비유는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데 사티를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비유를 하셨어요. 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옛날에 뭐 요즘에는 문지기가 없지만 옛날에는 다 이제 서울도 그렇고 이제 성을 쌓고 뭐 사대문이 있어서 거기 문지기가 창을 들고 지키고 있죠.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지기는 왜 거기서 문을 지키고 있어요? 어떤 지방이나 어디서 이제 이렇게 인편이 오면 급한 정보를 가지고 온 사람이 오면 그걸 캐치를 해서 빨리 전달하죠. 그게 문지기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역할이 하나 있고. 또 문지기는 어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사점을 주는 건데 문지기의 역할은 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있지만 수상한 사람이 성으로 들어오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간첩이겠죠? 아니면 자객이거나 이런 사람이 성문으로 들어오나를 지키죠. 그래서 수상하면 어떻게 해요? 몸 검색을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들여보내면 그 다음부터는 문지기의 책임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또 나가는 사람도 감시하죠. 문지기는. 뭐 귀중한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는지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달아나는지 감시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감시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내보냈으면 그 다음부터 문지기의 책임이 아니죠. 사티도 똑같아요. 사티는 Here and Now에 나한테 지금 알아지는 것까지가 문지기의 책임이듯이 거기까지가 사티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사티의 관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 몸에도 문이 있죠. 몇 가지 문이 있어요. 안이비설신의 6가지 문이 있죠. 6가지 문마다 사티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티, 알아차림은 어디에 둬야 되냐? 6가지 문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 뇌. 여기에 사티를 두는 거예요. 사티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꼭 밖에 있는 거 밖에. 아시겠죠? 왜? 거기서 알아지잖아요. 거기 말고 어디서 알아져요? 거기서 알아지잖아요. 예. 자, 잘 깊이 한번 곱씹어서 음미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사띠를 6마리의 동물들이 묶여있는 기둥에 비유를 하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6 감각기관이 그 대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띠의 기둥이 중심을 잡는다. 명상 초반에 사띠가 없으면 6 감각기관의 느낌에 굴복하기 쉬움. 사띠가 없는 사람은요, 사띠가 없는 명상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6가지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계속 현혹을 당해. 그죠? 좋은 소리, 슉. 좋은 냄새, 슉. 좋은 맛, 슉. 계속 대상에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에 놀아난다고요. 사티가 있는 명상가는 그게 중심 역할을 해서, 물론 좋은 음식이 있으면 맛있어요, 그 사람도. 맛없게 느끼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좋은 느낌을 즐기되 자기의 일종의 중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느끼지만 현혹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비유컨대 사띠의 기둥이 있어서 6가지 감각기관이 마치 6방향으로 달아나고자 하는 동물인 것처럼 그렇게 놀아나지만 거기에 사띠의 기둥이 있기 때문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오늘 제가 비유를 들은 게 6가지 비유인데 굉장히 하나하나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고 조금씩 의미가 달라요. 잘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과 입을 지그시 다물고 몸과 마음을 최대한 릴렉스합니다.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코로 길게 들이쉬고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자, 오늘 명상 시간에 사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티는 수동적이고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안이비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에 마치 사티라는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눈을 감고 있으니까 눈은 놔두고 사티, 마음 챙김을 내 귀로 가만히 가져가 봅니다.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소리가 나한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들려지는 소리를 귀에서 가볍게 알아차려 봅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보려고 하지 말고 들려온다는 그 자체, 그 작용을 알아차려 봅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의 내용이 아니라 소리의 작용입니다. 거기에 사띠를 두어봅니다. 소리가 들려지면 들려지는 줄 알고 있고,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만히 알아차림, 마음챙김을 코로 가져가 봅니다.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보고 코에서는 들고 나는 호흡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사실은 냄새가 아니라 촉각입니다. 냄새든 촉각이든 코에서 알아지는 것을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번에는 가만히 그 알아차린 마음챙김을 혀로 가져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맛이 느껴지진 않겠지만 혀에서 어떤 촉각, 혀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혀에서 느껴지는 느낌,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가볍게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번에는 신, 몸의 촉각을 알아차려 봅니다. 촉각은 대부분 피부 수준에서 알아차려집니다. 내 머리 부위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 피부의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간지러움일 수도 있고, 가려움일 수도 있고, 따가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촉각의 차원에서 알아차려 봅니다. 이번엔 목 부위의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가슴과 배, 등과 허리, 오른팔, 왼팔, 엉덩이의 느낌, 왼다리, 왼발의 느낌, 오른다리, 오른발의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의익은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상념들을 알아차려 봅니다. 뇌도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어도 뭔가가 알아집니다. 생각, 후회, 기대, 걱정, 불안, 무엇이 됐든 간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가볍게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번에는 안이비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 6개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느껴지는 것, 알아지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서 6가지 문으로 알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존재해 봅니다. 자, 심호흡을 3번 하고 서서히 깨어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